자, 13번 유형부터 오늘은 끝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유형들도 있는데 뒤쪽 가면 조금 어려운 유형도 존재합니다. 일단 13번 유형은 도함수라는 f'x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미분계수, 미점계수를 구한다. 그럼 미지수가 존재하는데 그 미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가볼게. 일단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5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3-a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는 5. 두 번째는 f'1이 2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식을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f'x 미분하면 6x 플러스 a. 그래서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라는 것이 2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오다. 이런 정도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유형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문제가 딱 하나 있더라. 보통 레벨 3는 그래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4단원, 5단원을 넘어서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프 자체는 나중에 그 4단원 넘어가서 천천히 그래프 개형들을 보여줄 거고, 일단은 fx가 4차 함수래. 자,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 여기다 할게. fx라는 것이 x의 4제곱에게 4차항의 개수가 1이래. 4차 함수라는 전제 조건인데, 그럼 나머지는 미지수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할 때 그 개수들을 만약에 다 미지수로 적으면 굉장히 문자가 많죠? 이렇게 돼서 총 5개의 항이 있는데 알고 있는 건 최고차 항의 개수 1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미지수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원래는 이렇게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요식입니다. 요식. 요식은 뭘 의미하는 거니? Y축 대칭을 의미하죠. 그게 이제 기하학적인 해석이고, 그러면 이 식에서는 저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상 fx는 적어놨으니까 좌변, 우변에 있는 f의 마이너스 x를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야. 요거 하는 작업은 너희들이 필요 없어. 결론만 보면 돼. 여기에 있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ax의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cx가 되고 플러스 d가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져야 된대. 그러면 여기 4차항은 동일하고 2차항은 동일하고 상수항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아지려면 개수가 a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0일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라면 c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에서 어떤 식을 구하자고 할 때 저 y축 대칭이 되는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y축 대칭이죠. 이 y축 대칭을 한자어로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선생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다 알아놓고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식이 성립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다항식에서 짝수차만 존재합니다. 지금 그림처럼 이 홀수차인 얘네들은 사라지고 짝수차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항은 x의 0제곱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상수항도 짝수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논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시작을 아예 fx라는 것은 4제곱,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그래서 요걸로 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6단원 정도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적분을 가더라도 아마 도함수 활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미적분원 끝날 때까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번외편으로 얘기하면 y축 대칭되는 건 우리가 대수에서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x도 얘도 y축 대칭되는 함수였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 일단 우리는 얘가 있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듯이 얘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되겠죠. f에 2 집어넣었을 때 얘는 16, 그 다음에 플러스 4a 하고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야 되죠. 그러면 f'x라는 것을 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x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번째 f'2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2 플러스 4a 이렇게 됐을 때 얘가 4다. 그럼 이거 연립하면 a값 b값이 나오니까 fx가 완성이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놈으로 얘를 세울 수가 있니? 라는 거 요거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문장 하나 때문에 레벨 3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 식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4차 함수에서만 요 식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2차를 넘어서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fx가 3차 함수래. 3차 함수라고 나왔을 때 관계식은 뭐가 되냐면 원점 대칭되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라는 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원점 대칭. 그리고 기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y축 대칭되는 우함수는 짝수차만 존재했대. 4차 짝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되는 기함수는 3차 함수 홀수차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얘는 홀수차만 존재.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세우고 출발할 거냐면 3차항의 개수가 뭐 1이라는 말이 있으면 편하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그래서 2차하고 상수항을 제외한 3차하고 1차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원점 대칭되는 거 sin x 있죠. 그 다음에 탄젠트 x도 있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사용이 될 거니까 일단은 뭐 이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게. 요거는 저 내용 정말 잘 기억합시다. 물론 뭐 릴스나 쇼츠나 이런 데서 막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야. 근데 알아두면 좋죠. 근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외우고 풀 수 있는 공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알아두면 좋긴 한데 내가 공식 정리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정리한 것 중에서도 일부만 사용이 되고 몇 가지는 사용이 잘 안 되더라. 내신에서는 물론 모의고사도 수능도 마찬가지고 일단 13번 유형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면 특강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일찍 오지 않겠죠? 6시에 와서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 보고 집에 가고 이렇게 되겠죠? 오늘 요 책 마무리되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 책 검사도 하고 특강이 끝나더라도 책이 채워지지 않은 학생들은 6시 전에 와서 좀 채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유형 갈게. 자, 14번 유형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대충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 어떤 y는 fx라는 식이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곡선 위의 점 a, fa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는 게 모든 게 접선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 얘를 접선이라고 하고, 접선의 기울기,
자, 우리가 구한 도함수 f'x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식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중요한 x값 a를 집어넣었을 때 결국 f'a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여러 번 봤던 그림이 있겠죠? 특히 이과생들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거. 그죠? 요런 기하학적으로 머릿속으로 일단 두기만 하면 되고, 문제상에는 크게 그런 게 없네? 대표 유형은 패스할게. 요 밑에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 지문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요런 거 하나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해석을 하겠다. fx에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점. 위의 점이라는 건 항상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네. 그러면 x값이 2일 때 f의 2가 1이라는 요 내용을 내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러면 f'에 뭘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그런데 봤을 때 x값이 뭐냐면 2입니다. 그래서 f'E가 2다. 요 정도까지 일단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근데 원하는 것은 G'A입니다. 그러면 gx가 나와 있을 때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시오. 그럼 복잡한 식이 되겠죠? 일단 fx가 몇 차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내용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곱의 미분을 써야 되겠죠? G'x는 앞에 거 미분 3x 제곱, 뒤에 거 그대로 fx 플러스에 앞에 거 그대로 x의 세제곱, 뒤에 거 미분 f'x. 얘가 이제 G'x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x값에 2를 대입해서 G'의 2라는 것은 뭐니? 2 집어넣으면 12f2. 그 다음에 플러스 2 집어넣으면 8f'의 2. 이렇게 딱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미리 구해놨던 f2에다가 2를 집어넣고 f'2에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얘가 G'2가 나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3, 14는 딱 특이한 유형 말고는, 문제 말고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고, 이 내용들이 4단원 넘어가서는 계속 할 거라서 자동적으로 적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은 문제는 38번. 오, 스매싱도 필수 강의라고 돼 있네. 내가 봤을 때 기출문제 좀 나왔던 게 38번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 모양의 그래프도 4단원에서 나오겠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fx하고 gx가 x값이 a에서 접한다.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는 그래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니까 나는 얘를 fx라고 둘게. 그 다음에 뭐 3차를 우리가 많이 이제 하게 될 거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얘를 3차 함수 gx라고 요렇게 한번 둘게. 자, 그랬을 때 직선 gx. 우와, 여태까지 모든 반이 다 이거 끝났는데 한 반도 얘기를 안 했네. 그렇다면 자, A에서 접한데, 그러면 즉 접선이 gx가 돼버리네. 자, 이렇게 표현할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함수값, 아까 전에도 함수값을 했죠. 그러면 x좌표가 a라고 나왔다. 근데 이 점은 노란색 fx 위의 점이기도 하고 gx 위의 점이기도 해. 그래서 y좌표를 fa라고 해도 되고 얘를 ga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적어? 덥다. 문과 특강할 때는 별로 안 더운데 인원이 별로 없어서 이과 특강할 때 어제 엄청 덥대. 12명 있으니까. 너희는 11명, 한 명 차이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y는 2x 뭐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직선에 대해서 한 가지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하고 갑니다. 일단 x 값이 어떤 점에서 이 직선에 대해서 접선을 만들면 요 직선 자체가 그냥 접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니? 1차식을 미분하니까 2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결국 뭐 G'의 K 이렇게 해서 임의의 한 점을 잡더라도 그 기울기는 무조건 항상 2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직선의 특징입니다. 직선은 그 자체가 접선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얘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x값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x값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f에서의 x값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니은도 참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을 가도록 할게. 땀이 흐르는데 벌써? 호준이 유도 대회 나가서 받아온 거네. 이번에 3승 했다? 처음으로 승리했더라? 3승 128강에 시작해서 64강, 32강, 16강에서 떨었더라? 자, 요거는 좀 앞으로 빨리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항상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분계수이긴 한데 F와 G가 다른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내용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내용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미분계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애들이 미분계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라고만 생각을 하지 맙시다. 프라임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미분계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얘를 솔직히 모르더라도 분모에 a 집어넣어서 0되니까 분자에 a 집어넣어서 0된다. 이것만 판단해도 FA, GA가 서로 같다라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분모에 1차식이 무조건 나와 있으면 분자에 그거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그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 생략된 내용을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가, 그렇다면 얘가 리미트 x값을 a로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x-a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단 fx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gx가 있겠네. 자, 그러면 f1과 g1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가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fa 하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마이너스 GA, 이렇게 하면 FA, GA가 똑같기 때문에 요 식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를 FA로 바꾸면 자동 소거가 되겠죠, 보라색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트 형태로 풀면 얘가 기본입니다. 일단은 리미트가 여기에 씌워집니다. 자, 그러면 F'A가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연결부호, 그 다음에 리미트가 여기에 씌워진다 라고 하면 얘는 G'A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요 식이 나왔을 때는 얘는 딱 보지 말고 요거를 바로 F'의 A 마이너스 G'의 A, 결국 미분한 다음에 A를 집어넣은 거 분자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조금 빨리 이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0 나오는 게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38번이 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하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식에 대한 미분계수에 대한 식이 있기 때문에 저 해석도 나쁘지 않다. 다 되셨죠? 자, 이제 14번 유형까지 완성이 됐고, 15번 유형은 정말 애들이 간혹 문제 테스트나 이런 데서 간혹 나오는 거여서 애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논리를 설명을 해줄게. 극한, 리미트가 들어갔다? 아, 그러면 일단 대입하고 보자.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오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들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x의 8제곱, 분모의 1 집어넣으면 명되네? 분자의 1 집어넣으면 명되네? 아, 그러면 제가 분자도 x-1을 인수로 가질 건데, 우리가 누누이 해왔던 거죠? 얘가 분자 부분이 x-1을 인수로 가질 건데, 얘 때문에 x의 7제곱 정도, 얘 때문에 플러스 3 정도,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차수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0분의 0꼴을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조립제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8제곱이니까 조립제법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도 0분의 0꼴이네. 그 밑에 있는 모든 식들을 봤을 때 무려 차수도 굉장히 높은 50, 49, 48. 이제 조립제법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단 리미트가 나와 있고 뭐 x 값이 어디로 가는 놈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얘가 x- 그 놈이 이렇게 올 것이고, 요 분자 부분에 만약에 복잡한 식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차수가 높은 식이어도 되고, 만약에 또는 fx, 그 다음에 fx만 있는 게 아니고 gx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같이 곱해져 있는 요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치환을 해야 됩니다. 치환. 이 치환만 할 수 있다면 어려운 건 아닌데, 치환을 하는 사람과 치환을 시작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푸는데 속도가 너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환을. 일단 분자 부분이 이상해. 아, 저 뭐야? 너무 복잡하네? 그러면 무조건 뭐 fx, gx가 나와 있으면 hx, 뭐 hx까지 있으면 뭐 kx, kx까지 있으면 tx. 그냥 일단 마구잡이로 치환을 하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형 15죠? 유형 15는 이 복잡한 식이 나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뭘로 치환하는지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를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 제외한 부분을 치환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거 둘 중에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가면 돼. 근데 모든 해설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해설지에는 이 방법으로 다 치환을 해놨습니다. 상수항 -1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x에 관한 식만 치환을 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문제는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복잡한 문제로 하나 가도록 할게. 전부 같은 유형입니다. 4개 문제 모두. 자, 이랬을 때, 근데 난 주로 하는 방법이, 그냥 뭘 남기고 자시고 하지 말고 나는 전체를 치환을 할게. 그래서 여기에 분자 부분에 있는 모든 식 자체를 그냥 없으니까 fx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은 리미트 x 값이 2로 갈 때 x-2분의 fx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알파라는 것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극한이 나온다, 미분계수가 나온다, 0분의 0꼴만 생각하면 되죠? 분모에 2 집어넣어서 0되네, 분자에 2 집어넣어서 0돼야 되네. 그러면 F2가 일단 0이어야 돼요. 지수에 n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를 가는 거야. 2에 n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했을 때 0. 그러면 2의 n제곱이 32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n값이 얼마로 결정난다? 5로 결정나네. 그래서 n값 5. 자, 그 다음에 우리는 F2가 0이었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0을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 0 대신에 F에 2를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고, 아, 그랬더니 F'의 2는 알파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저식을 미분해 F'X 미분하면 5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16 곱하기 5가 얼마지? 80. 8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알파 이렇게 딱 구해지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복잡하다 분자가 무조건 치환. 근데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치환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깔끔하게 보려면 식 전체를 치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요식에서 두 가지를 조금 알 수 있겠네. 항상 이런 극한이 뭔가 나왔다. 여기 식을 다시 한번 볼게. 뭐 리미트 x 값이 2로 갈 때 x-2분의 fx 이렇게 돼서 얘가 만약에 18 요런 식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딱 두 가지를 굉장히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f에 관련된 거, 두 번째 f'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0분의 0꼴 때문에 2 집어넣어서 0되네. 그러면 f의 2는 0이다.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0이잖아, 그지? 요놈이 항상 f에 관련된 숫자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f'2를 했을 때는 어떤 숫자가 오냐면 우변에 있는 숫자가 그거에 대한 미분계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요런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해보면 되죠? 리미트 x 값이 2로 갈 때 x-2분의 fx 플러스 3은 7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요거에 관련된 거니까 f의 2도 찾아낼 수 있고 f'의 2도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면 일단 우변에 있는 숫자 얘가 7이 오는 것은 정말 빠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0 된다라고 하면은 f2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항상 여기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이거에 부호 반대한 것이 함수 값으로 무조건 온다는 이런 내용만 기억해도 미분계수가 보였을 때 딱 두 가지를 빨리 캐치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로 일단 예를 든 거야. 나중에 있을 거야. 그냥 연습 삼아 한번 예를 든 거고, 얘는. 자, 그 다음 16번 유형. 미분계수를 복습해 라는 뜻이네. 앞에서 너무 많이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갈게요. 원래는 이런 게 다른 문제집에는 이 유형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왜냐면 복습하는 유형이니까. 모르는 내용은 없죠? h분해에 관련된 x-a에 관련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들. 됐죠? 넘어간다? 우리는 이걸 딱 보자마자
F'A에 관련된 거네. 그런데 H 개수의 비율 하면은 2F'A가 8이다. 자, H 개수 1, 1, 마이너스 1. 그런데 연결부호 마이너스. 저 노란색만 딱 생각해서 그 숫자가 여기에 붙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복습하라는 뜻에서 한 거죠. 요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얘는 F'1을 구하라는 뜻이네. 눈으로만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다은아, 얘는 뭐를 의미하니? 뭘 의미해? 어떤 미분계수를 의미하니? 여기 1이 있잖아. 1. 그러면 일단 F'1이야. 그런데 H 개수가 1이고 여기는 K네. 그럼 H 개수의 비율에서 KF'1이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른 사람도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세연아,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니? 연습하는 거야 지금 이 유형은. F' 몇이니 일단 여기 오는 숫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숫자가 무조건 미분계수의 숫자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H 개수의 비율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1, 1,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로 연결됐으니까 1분의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그래서 2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걸 적어 놓으시고 일단 구하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아니, 이과 애들은 저거를 좀 많이 했는데 문과 애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해서 오늘 좀 복습을 하게 될 거야, 연습을. 더 연습을 시켜줄게. 자, 이렇게 돼서 F와 G가 같이 사용됐대. 그러면 어떤 분자에 뭐가 두 개가 같이 있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얘도 F'1에 관련된 거고 얘도 G'1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없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F1 이게 없습니다. 근데 식을 딱 봤을 때 둘 다 1 집어넣으면 3으로 똑같은 값을 가지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추가하는 거를 생략하고 일단 F'1에 관련된 거네. 그 다음에 G'의 1에 관련된 거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연결돼 있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F 쪽의 H 개수의 비율 3분의 2, 그 다음에 G 쪽의 H 개수의 비율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해서 값을 빨리 미분계수로 찾아내는 연습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연습해 봐도 되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두 종류, H분해와 X-A분해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빨리 그게 몇 F' 몇인지 요걸 찾아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3단원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꽤 많아요. 왜냐면 H분해, X-A분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와, 너무 더운데? 풀파워로 한번 들어보자. 파워 소프트. 아, 진짜 선풍기. 실패한 선풍기. 원래는 저게 엄청 빨리 돌아가서 나한테까지 바람을 탁 쏴줘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광고에서는 잘 되는데. 모양이다, 모양. 왠지 저게 나한테 오는 바람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다, 저거. 되셨습니까? 와.
야, 내가 아까 전에 숫자로 예를 들었던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다 돼 있네, 얘들아. 자, 두 개를 하겠대. 요 P라는 게 F, 분자에 A 집어넣어서 0 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분자에 A 집어넣어서 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관해서 미분계수가 Q와 C다. 그래서 어떤 게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 요 두 개를 빨리 찾아낼 수 있니? 라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거 얘가 올 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요것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 개수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연습 삼아 해 보도록 할게. 일단 미지수가 3차식인데 A, B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분자에 아무것도 없네? 분모에 2 집어넣어서 0 되네? 그럼 분자에 2 집어넣어서 0 된다. F에 2는 0. 그래서 F2를 해봤더니 8 플러스 2A 플러스 B. 그러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F'X를 하고 출발. 3X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우리는 저 식으로 F'의 2가 우변에 있는 13. 그러면 F'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12 플러스 A. 그러면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거 찾는 연습만 계속 해보도록 할게. 요거 찾는 연습. 돌아가면서 한번 한 명씩 해보자. H분해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도나, 첫 번째, 저 관계식을 보고 알 수 있는 F의 몇? 1은 5. F'의 1은 8. 맞지? 그 다음 넘어갈게. 요번에는 세연아 다시 한번 해보자. H 도전. 네. 요거 먼저 해보자. 얘는 뭘 의미하니? 일단 H 개수 비율 분자라는 거. H 개수의 비율이 얼마야? 여기에 분모가 H 개수가 1이고 분자가 2고 그러면 요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2 하고 F'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숫자는 뭐지? 1. 그렇지, 1. 잘했어. 그러면 한 번 더 갈게. 얘도 해보자. 얘는 몇 F'의 몇일까? 그냥 F' 마이너스. 오케이. 그게 요거다. 그럼 제 미분에서 두 개 활용하면은 A, B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연이 된 것 같아. 그 다음. 와우. 좀 어렵네. 잠깐만. 뭐지? 앞에만 쉬웠지, 뒤에는 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다하나? 좌변. 0분의 0꼴.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와서 얘가 F'의 어떤 숫자에 관련된 내용이니? 그렇지. 1 잘했지. 자, 문제는 전놈이다. 전놈에 원래, 물론 0분의 0꼴은 만들어져 있어요. 분모에 뭐만 있어야 되니? X-2만 있어야 되지. 그럼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2를 옆으로 살짝 빼. 거기 2 집어넣으면 뭐 되니? 4가 되지. 그럼 4분의 1이야. 양변에 4를 곱하면 얘가 14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X-2만 남기고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면 요 식은 이 14가 의미하는 게 F'의 2구나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옆에 뺀 다음에
뺀 놈의 숫자를 먼저 집어넣어서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몇이 몇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요런 연습. 그 다음. 와, 간만에 나왔다. 미지수가 몇 개야? 4개야? 그런데 우리는 2단원에서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무한대와 상수로 가는 거 2개가 있을 때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이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가 2차면서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우리는 얘도 2차면서 2로 수렴하려면 2x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걸로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2차분의 2차, 최고차항 개수의 b 이렇게 해서 1단원에서 했던 거, 2단원에서 했던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값은 0이고 b 값은 2면서 이제 우리는 c, d 2개만 남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채빈아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f 프라임. 일단 f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니? f 프라임에 오케이. 이거 2개 이용하면 CD가 자동으로 결정 나겠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필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뭐나 h분해를 그냥 계속 연습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됐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뭐 일단 첫 번째 줄은 일단 패스. 조금 전 문제에 가가 뭐가 나와 있으면, 즉 x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게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x값이 1로 가는 상수가 나왔는데 분자에 fx-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x제곱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들이 당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니? 분자에 복잡한 식이 있다? 뭐야? fx랑 뭐 gx나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복잡하면 무조건 치환. 그래서 요 부분을 gx라는 거 그 다음 문자로 일단 치환을 하고 보는 게 낫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2가지가 됩니다. 일단 분모에 1 집어넣어서 0 되네. 분자에 1 집어넣어서 0 되니까 g1은 0.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요렇게 해서 얘가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네.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G'의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도 이제 좀 옆에다 살짝 적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게 곱해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려는데 또 보이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식입니다. 근데 레벨 3라고 돼 있네. 2단원에서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분의 0꼴을 만드는데 분모가 x-2가 제곱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fx도 무조건 x-2의 제곱, 중근을 가지면서 최고차항 개수 알 수 없으니까 ax 플러스 b 이걸로 출발해주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몇 차가 0꼴을 만드는 차수가 n차면 분자도 그거를 n차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17번 유형은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종류를 다 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언급한 게 쉬운 거 좀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된 것들을 치환하는 거, 그 다음에 차수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 여러 번 연습이 된 것 같네요. 이제 18번 유형하고 19, 20번 유형까지만 하면 21번, 22번 유형은 이렇게 적어 놓자.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번, 22번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봐봐. 21번 유형을 읽어봐. 다항식,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다항식, 22번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21번은 다항식 우리가 어디서 배웠니? 고1 첫 중간고사 때 배웠죠? 그러면 21번 유형은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22번 유형은 나머지가 존재하는 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어놔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이거를 나는 분명히 그 고1 때 이거를 설명해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는 킬러 문항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미분을 통해서 이 다항식을 풀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요. 다행히 지금 예비 중3 한 명이 화목토반에 있더라.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 고2반에서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월수금만이구나. 월수금만. 걔는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완전 껌이 돼버리는 거지. 예비 중3이요? 예비 고1. 지금 현재 중3이지? 전에보다 얘는 2학년 위에랑 같이 듣고 있어. 근데 걔는 뭐 오래 다니지는 않을 거야. 과거 간다는 것 같은데. 고2 모의고사 프린트 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아니, 고3 10월 모의고사를 프린트 해달라는데. 그래서 100분 시간 재서 풀어 이랬더니 정말 휴대폰으로 그 초시계 딱 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눌렀다가 풀다가 자 수업 시작하자면 딱 중지시켰다가 그래서 100분 풀더라. 와, 괴물인데. 아니야, 우리는 평범하게도 공부 잘할 수 있어. 굳이 과거 힘들 거라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끝내버리고 시작. 와, 째려보는 것들 봐라. 와, 나 진짜. 스티커를 많이 보내. 자, 갈게요. 다음 유형 갈게요. 자, 극한값을 이용한, 극한값? 미분계수? 그 극한값을 이용한 고배 미분법을 뭔가 하시오.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내용, 저 극한값을 보자마자 f의 a는 b고 f'a는 c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2번 고매 미분, 순차적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미분법에서 나왔던 내용. 얘가 왜 사용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신경을 쓸 문제들이 존재하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게 오른쪽 줄에 다 있네.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 일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F 쪽에 관련된 내용이 F의 3은 2, 그 다음에 F'의 3은 우변에 있는 1, G 쪽에서는 G의 3은 분자에 있는 1, G'의 3은 오른쪽에 있는 2. 그러면 이제 F나 G나 프라임도 있고 함수값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 놈의 x값이 3에서의 미분계수면은 hx라고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좀 치환을 하도록 할게. 앞으로 요 유형 자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h'3이 뭔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X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앞에 거 미분 F'X, 뒤에 거 그대로 G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FX, 뒤에 거 미분 G'X. 그러면 우리는 H'3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는, 그래서 곱의 미분이라는 게 나온 정도야.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울게.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으로 갈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나 조건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리미트 있는 극한에서 이번에는 H분해가 나왔는데 뭐냐면 F랑 G에다가 1 플러스 H, F랑 G에다가 1이 들어간 게 곱해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고 비슷해요. 자, HX라는 것을 FX, GX 두 개의 곱을 이렇게 치환하는 요 유형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식이 뭐가 돼버리냐면 이거야. 리미트 H 값이 0으로 가는데 H분의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겁니다. 아, K로 바꿀게. H가 있네. 그러면 K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K의 1. 결국 얘는 K'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식을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랬을 때도 그러면 또 똑같이 곱의 미분을 써야 되는데 얘를 미분한 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에 거 미분해서 1 집어넣고 뒤에 거는 그대로 해서 1 집어넣고 앞에 거는 그대로 해서 1 집어넣고 뒤에 거는 미분해서 1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이놈들을 찾아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560번은 조금 첫 번째 푼 문제보다 요거를 생각할 수 있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필기를 해 두시고요. 요 정도는. 그리고 나서 연구를 좀 해보시고 61번 물론 고난도도 있긴 한데 61번도 레벨 3가 같은 조금 활용된 여기는 한 가지 힌트만 줄게. 똑같죠?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전체를 보통 치환하는 것도 있지만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다. fx 곱하기 gx 여기는 x가 사용됐으니까 요번에 요거는 hx라고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이 하나 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즉 h의 0은 4 하고 h 프라임 0도 4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61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에서 극한에서 fx, gx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fx, gx를 다른 걸로 치환해서 풀면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끝났네. 아, 뒤에 또 있네. 근데 똑같이 나오는 여기도 이거네? 64번도 레벨 3인데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잘못됐나? 아니야? 얘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것만 hx로 치환하면 레벨 3 아닙니다, 이거. 적어도 저거를 치환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러면 18번 유형도 풀어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
지금 특강과 더불어 막 그걸 하느라 내가 일단 2단원까지는 선풀이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3단원은 아직 선풀이를 못했어요. 특강 끝나면 이제 시작할게. 그래서 빨리 해서 나눠줄게. 그리고 테스트도 빠른 정답만 지금 보내고 있는 것들이 꽤 많죠? 그거도 해설이 없는 것도 있고 해설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거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손풀이를 해야 돼요. 그것도 특강 끝나고 보자. 엄청 많이 외워요. 계약하면은 이제 뭐 테스트 풀이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할게. 일단 채점해서 점수는 보내놓도록 하자. 나머지 고치는 건 나중에 할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 고치면서 다시 복습하면 되지. 자, 이제 심화 유형 2개 남았구나. 자, 보통 미적분 2에서는 어떻게 리미트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치환했냐면 리미트 밑에 있는 x, a,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한 얘를 치환을 한다라고 많이 돼 있는데 미적분 1에서는 아닙니다. 미적분 1에서는 요 괄호 안에 이상한 식이 있다? 얘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이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괄호 안에 거를 t로 치환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할게.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치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에요.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t 값은 0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t지. 나는 h로 바꿀게. h 값이 0 플러스가 되면서 요게 x 대신에는 h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치환을 하면 얘가 돼서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f 프라임의 a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치환을 생략하고도 저게 무한대가 나와 있더라도 f 프라임 a가 된다는 걸 좀 생각해주면 좋겠죠? 근데 치환을 일단 당분간은 하고 갈게.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무조건 괄호 안에 거를 치환하는 거. 두 번째 유형은 x분의 1을 h로 치환하는, 그래서 h분의와 관련된 식. 그래서 만약에 미적분 2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x-2를 t로 치환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을 무조건 t로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x 값이 2에 근접한데 그러면 여기서는 t 값이 3에 근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거 해볼게. 여기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러면 뭐와 관련된지를 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전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리미트를 쓰고 t 값이 3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분자는 ft가 돼버렸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죠? x 대신에는 t-1을 대입해야 되네. 여기다가 t-1을 대입하면은 t 플러스 1. 여기다가 t-1을 대입하면 t-3. 요걸 봤더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한 t-3을 여기로 가지고 와야 되고 여기에 t 플러스 1을 옆쪽으로 빼고 5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그래서 괄호 안의 식을 치환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t값에 3을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돼요. 그러면 없애면 여기가 일단 20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분모가 0되네. 분자에 f의 3은 8, 그리고 f'의 3은 우변에 있는 20. 이렇게 해서 28이 정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하는 단계를 하나 거쳐서 가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것만 잘 치환을 해? 그럼 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갈게. 얘도 좀 복잡해. 어딨어? 있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설명하던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을 기억한다면 요식을 조금 빠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x분의 1을 t라고 하고 x를 x를 h분의 1로 바꾼다면 요식은 리미트 h 값이 0으로 요거 대신에는 h분의 1, 그 다음에 분자는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요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연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몇 f 프라임 몇일까? 오케이, 이제 마스터. 그러면 미분에서 1 집어넣은 다음에 4 곱하면 그냥 끝난다. 요게 레벨 3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 그 내용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19번은 심화 유형이라고 한 것은 치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작업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심화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유형. 그런데 진짜 심화 유형은 20번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자, 요것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난다. 문제가 6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유형 자체는 뭐냐면 식에 fx도 있고 f'x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fx하고 f'x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몇 차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다항함수의 차수를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fx를 최고차를 뭐라고 넣냐면 전부 다 미지수로 해야 돼. ax의 n제곱 이렇게 나아가는 놈이야.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하면은 anx의 n-1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n 값이 뭔지, 최고차항의 개수 a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차수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에 대입해서 뭐 할 거냐면 개수 비교법. 어떻게 보면 연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할 겁니다. 좀 까다로운 게 뭐야? 근데 몇 번 좀 풀다 보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몇 차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요 단원 테스트를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6문제 모두 이걸로 출발합니다. 이걸로 무조건. 자, 그럼 좌변을 보면 이 밑에 차수는 중요하지 않고 최고차만 중요합니다. 좌변을 보면 이 fx에 몇을 곱하라고 했냐면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ax의
n제곱 이렇게 나가는 게 좌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변을 봤더니 f'x에다가 결국 여기에다가 x를 곱하라고 했네? 그럼 x의 1제곱을 곱하니까 지수끼리의 뭐가 되면 합이 돼. 그러면 여기는 anx의 n제곱 이렇게 나가는 놈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동일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n 값은 2차라는 게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2차식이면 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3개를 놓고 풀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 2 fx 대신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 얘를 미분한 거 미분한 거 2ax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직접 대입하는 겁니다. 미분한 거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가 2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가 됐고, 얘 두 개 곱하면 2ax의 제곱 이거 곱하면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최고차는 똑같아져 있네. 신경 쓰지 않을게. 얘와 얘가 같으려면 b 값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으려면 c 값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개수 비교를 통했더니 fx가 뭐가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이용해서 a 값 구하기 이런 정도다. 근데 요거는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fx하고 f'x가 저기에 한 식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무조건 출발은 이거 두 개를 대입해서 차수와 차수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가 2n이 되고 여기가 n-2가 되고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놨을 때 그래도 n값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같아져서 개수를 보고 판단했지만 이런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열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되셨죠? 요거 조금 할 수 있으려나? 요거는 여기는 F밖에 없는데 요거 한 번 더 가볼게. 출발. 차수랑 이런 것만 결정을 해볼게. 일단은 여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고 fx를 미분하면 그게 gx가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는 fx와 f'x로만 주어졌는데 지금은 f'x가 gx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뭔지를 판단해 볼게. 얘는 두 개의 항에 있는 것을 미분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건 그냥 각각 미분하면 끝나. 그럼 요거 자체가 뭐냐면 f'x 플러스 g'x다. 요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올 거야. f'x가 gx라며. 그러면 요 식은 gx
하고 플러스 G 프라임 X 라고 이렇게 되겠네.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된 거야. F는 이제 사라졌고 GX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다는 것은 얘가 차수가 하나 더 높고 얘가 차수가 하나 더 낮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차수가 높은 식이 있는 것은 얘가 차수가 높은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을 봤을 때 얘가 최고차항을 가지는 거니까 얘가 x의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진다라는 걸로 되겠네, 그치? 제가 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다 놔야 되네. 어이없네. 플러스 ax a 없지?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것 때문에 g'x는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됐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구나. 자, 결정할게. 봐봐요. 얘가 세제곱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건 끝났어. 이제 2차항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린다. 이제 1차항 bx랑 마이너스 4x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네. 그러면 b 값은 6이다. 그럼 여기가 또 6으로 결정난다. 그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을 6이랑 얘를 더해서 요게 되려면 c 값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결정나겠죠. 아까 문제보다는 이게 훨씬 편한데? 그럼 gx가 다 결정났으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끝. 20번 유형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다. 일단 마지막 21, 22 하고 나서 생각하자. 21번과 22번 유형은 학교 교과서를 풀 때 선생님이 풀어주면 숙제를 하시고, 선생님이 학교 교과서도 없고 뭐 어떤 다른 문제집에도 잘 없다? 자기 뭐 부교재나 이런데 그러면 숙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때 가서. 그래서 20번 유형까지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시죠. 자,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문제 하나 갈게. 자, 인수 정리다.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할 것은 항등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같이 적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라는 요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잘 몰라요. 몫이 qx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항등식을 세우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나머지가 없기,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rx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나누는 식이다.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는 거. 오랜만에 하죠. 그래서 일단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봅니다. 그러면 8 플러스 4a 플러스 b 했을 때 여기에 2 집어넣으면 0 돼버린다라는 a,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고1 때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 대신에 요걸 넘겨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인수분해하고 뭔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대입한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그래서 좌변을 미분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됐고, 자, 요거는 곱의 미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요 21번이나 22번 유형은 이렇게 되는 완전 제곱식을 미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앞에 거 미분 2, x-2 그리고 안에 거 속미분 해봤자 1이기 때문에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2의 최고 뒤에 거 미분 q'(x) 이렇게 붙일게. 이제 미분을 했으면 뭐 하냐면 또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x-2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2 대입하면 12 플러스 4a가 될 것이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곱의 미분을 쓰면 그냥 쫙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아닌 이상은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0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0만 이렇게 딱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나왔으니까 b 값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하면은 다항식에서 심한 문제가 별거 아닌 문제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모든 유형이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전부 다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요번에 하나 더 가볼게. 요번에 22번 유형은 나머지가 존재한대. 이것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다. 1년이 뭐야? 1년 반이 지났는데? 자, 굉장히 식이 어렵죠?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 8제곱짜리가 있겠지? 그랬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이렇게 두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결정할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식입니다. 이 나누는 식 때문에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차수 이하. 그래서 1차 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ax 플러스 b라고 둬야 됩니다. 물론 상수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a가 0이면. 그래서 일단은 1차 이하로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제 요거 작업이 하나 더 추가된 것밖에 없다. 갈게.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좌변은 0 되겠죠? 얘 사라지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미분 갈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로 갈게. 미분을 했을 때 얘 미분하면 10, x의 9제곱. 그런데 얘를 곱에 미분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게 둘 다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 요렇게만 하고 요 식을 미분한 것만 요렇게 적을게. a. 어차피 다 여기는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얘는 쫙 0이 될 것이고 a 값이 이렇게 구해지네. 그럼 a, b가 굉장히 편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식 다 적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유형이 21, 22는 보류. 나중에 뭐 선생님이 언급하는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숙제하지 만다, 안 한다. 요거도 물론 뒤에 실전 과물이나 서술형 이런 부분에서 요게 나온다고 해도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하나씩 있구나. 마지막 문제들이 1회든 실전 마무리 1회든 실전 마무리 2회든 둘 다 보류. 25번은 나머지 문제만 풀면 되겠네. 자, 일단 미분 계수는